안녕하세요. 부동산 이야기하는 부부부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은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가 제 월급날이었는데요. 찍힌 숫자를 보니까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. 좀 팍팍 올려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. 만약에 회사가 내년에 네 월급을 몇 %라도 올려줄게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내 월급을 왜 올려줘?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. 올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라게 조금만 올려주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은 너무 올라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건 비정상적이고 또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부정적인 것이다. 거품이 빠지고 내려가야 된다. 또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다른 것이 오르듯 부동산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인구 증감이나 금리 변화 이런 외부적 요소를 빼고 순수하게 부동산의 가격을 오르게 하는 그 직접적인 내부적 요인이 뭘까요? 부동산은 땅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리고 건물은 콘크리트, 철근 같은 자재, 또 그걸 설계하고 설계한 대로 지어주는 인간의 노력, 즉 노동력, 인건비가 필요하죠. 그럼 부동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세 가지네요. 토지, 자재, 인건비. 그럼 이 세 가지가 각각 그동안 매년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군요. 60년대부터의 토지 지가 총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. 예상했다시피 그동안 계속 올랐는데요. 토지라는 게 다들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새로 공급할 방법은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. 그 다음 자재비는 물건, 물품에 해당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프를 볼게요. 60년, 70년에는 짜장면이 몇십 원, 몇백 원이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너무 옛날이니까 그 정도까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물가 역시 계속 올랐습니다. 2020년에 코로나 때 어땠죠? 주식은 반토막이 나고 경제가 거의 파탄난다 했던 그런 시기에도 물가는 잠깐 주춤했을 뿐 뚝 떨어지는 반전 없이 쉼없이 올랐고요. 이 퍼센트도 적으면 2에서 많으면 5% 정도로 유의미하게 올랐어요.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동 가격인 인건비를 볼게요. 이것은 가구 소득 그래프와 국민 총소득 그래프입니다. 두 그래프 역시 모두 올랐죠. 월급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이 체감상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. 동일 시간을 일을 하면 과거보다는 오늘이 비싸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노동력이 더 비쌉니다.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땅값이 떨어지겠나? 물가가 하락하겠나? 최저임금이 내려갈까?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도 그건 내려가겠네 라고 예측할 요소가 없네요. 토지, 물가, 소득 이 세 가지는 다 오릅니다. 물론 부동산, 특히 아파트나 주택 가격은 이 세 가지 개별 요소들이 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오르지는 않고 지역별로 다르죠.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르기도 하고 별 변화 없이 장기간 계속 보합을 하다가 때가 되면 그걸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한 번에 치고 오르기도 하고요. 부동산의 사이클에 따라서 그 양상이 지역별로 다릅니다. 아까 살펴본 내부적 요소들은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금리나 지역의 인구나 심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두고 상승률을 보면 결론은 동일합니다. 부동산 가격은 이런 이유로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. 이거죠. 다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이클이 있고 이게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최적의 투자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경제적인 자유에 가까워지는 거겠죠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